은퇴 준비, 사실 단순히 돈만 모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본 한 52세 대기업 부장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평생 열심히 일한 끝에 퇴직금 7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그 돈을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면서 점차 재정난에 빠지게 됐어요. 반면 같은 나이의 친구 중 한 명은 월 200만 원이라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 수입을 꾸준히 저축하고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 오늘날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큰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문제예요. 어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릴 것인가, 또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사례 1. 52세 대기업 부장의 충격적인 은퇴 후 현실. 씨는 52세 때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하면서 퇴직금 7억 원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며 모은 그 돈은 그에게 일종의 자유와 여유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씨는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은퇴 후에도 젊은 시절의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급차, 호화로운 해외여행, 그리고 값비싼 취미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투자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수익만을 쫓으며 위험한 금융상품에 무리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씨는 단기간 내에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예전에 모아둔 돈이 어느새 사라지거나 빚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큰 돈을 모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소비하거나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퇴직금이라도 철저한 계획과 안정적인 재무 관리 없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씨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례 2월 200만 원의 꾸준함이 만든 안정적인 노후. 반면 B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B씨는 50대 초반부터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월급과 함께 생활비를 아껴가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큰 돈은 없었지만 B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지식도 쌓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저위험 금융 상품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장기 투자를 병행하며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갔습니다. 무엇보다 B씨는 은퇴 후에도 소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받고 필요시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병행하는 등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눈에 띄는 큰 금액이 없더라도 철저한 재무 계획과 꾸준한 투자, 그리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소득 관리 덕분에 지금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은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소비 패턴과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례 3호 나평 전략 퇴직금과 꾸준한 소득의 조화. 마지막으로 C씨의 사례도 소개하고 싶어요. C씨는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월급 이상의 꾸준한 소득원 마련에 힘썼습니다. C씨는 은퇴 전부터 자신만의 사업을 준비하며 은퇴 후에도 부분적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퇴직금 3억 원 정도를 모아 투자와 생활비로 사용하되 매달 안정적인 수입원, 예를 들어 소규모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프리랜서 업무 등을 유지함으로써 단일 자산에 의존하지 않는 분산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한때 큰 돈에 의존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씨와 달리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재정을 관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수입원을 확보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분명한 사실은 은퇴 준비에는 큰 금액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목표 설정. 큰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소비나 단기적 수익에만 집착하면
위험하다는 점. 자신의 은퇴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씨의 경우 고수익만을 줬다가 큰 손실을 본 것처럼 말이죠. 지속 가능한 소득원 마련.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이 있다면 단 한 번의 큰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B씨와 C씨가 보여준 것처럼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한순간의 큰 승리보다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미래의 행복한 삶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정 관리와 투자를 통해 진정한 은퇴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보다 현명한 미래 설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어씨, B씨, C씨의 사례를 보면서 큰 돈을 모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거나 안전한 은퇴 생활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돈 관리, 투자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수입원 마련이 모든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제 여러분께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팁들을 공유해 볼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주변에서 들은 생생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구어체로 풀어 설명할게요. 1. 명확한 목표 설정과 생활비 계획. 먼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씨는 은퇴 후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며 고가의 자동차와 해외여행 그리고 다양한 취미 생활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이런 생활은 생각보다 지속 비용이 많이 들었고 예상치 못한 비용의 건강 문제, 긴급 상황도 발생하면서 결국 재정난에 빠지고 말았죠. 반면 B씨는 내가 은퇴 후에도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꾸준히 저축하고 월별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면서 필요한 비상금도 따로 마련했어요. 실천 팁. 은퇴 후 예상되는 월별 생활비, 취미, 여행 등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적어보고 예산을 짜보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별도로 비상금으로 마련하는 게 좋아요. 2.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어씨의 사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 위험한 투자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에요. 단기 수익에 집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이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신 B씨와 C씨는 여러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했어요. 실천 팁. 한 번에 큰 돈을 한 곳에 몰아 투자하기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예금 등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세요. 주기적으로 자신의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금융 전문가나 재무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전적으로 퇴직금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시처럼 큰 금액이 있었더라도 한 번의 투자 실패나 지출 과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B씨의 경우처럼 파트타임 직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혹은 임대 수익 같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면 갑작스런 경제 위기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은퇴 전에 자신이 계속할 수 있는 일취미를 살린 부업, 컨설팅, 프리랜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예를 들어 소규모 부동산 투자나 주식 배당 수익 등을 고민해 보세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교육이나 멘토링 활동 등으로 추가 소득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4.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 B씨와 C씨의 사례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은퇴 후에도 자기 개발에 힘썼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돈만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급변하는 사회에서 뒤처지기 쉽습니다. 평생 학습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예상치 못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프리랜스나 온라인 강의, 컨설팅 같은 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천 팁: 새로운 기술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고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세요.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넓히고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5. 가족과의 소통과 지원 체계 마련. 은퇴 준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씨의 경우 독단적으로 결정한 은퇴 생활이 결국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 B씨나 C씨는 가족과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우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천 팁: 가족 구성원들과 은퇴 후의 생활 계획, 재정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 등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이나 재무 상담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큰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씨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B씨와 C씨처럼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소개한 5가지 핵심 전략: 목표 설정, 분산 투자, 지속 가능한 소득원 마련, 평생 학습,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은 여러분이 앞으로 은퇴 준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요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서 미래의 자신에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준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시나요? 회사 다니면서 매일 야근하고 진급 경쟁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은퇴하면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기도 해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퇴 후엔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조금만 삐끗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은 딱 그 현실을 보여주는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30년간 일하고도 은퇴 후 반지하로 추락하게 된 64년생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분 말고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64년생 대기업 구매팀장 정년퇴직 후 새 출발이 반지하라니. 먼저 주인공인 64년생 김모 씨 이야기예요. 김 씨는 30년 동안 국내 굴지의 대기업 구매팀에서 근무했어요. 흔히 말하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장을 다녔던 거죠.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능력도 인정을 받아 꾸준히 승진했어요. 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남들 시선에는 저 사람은 평생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은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고 해요. 50대 초반까지도 어떻게든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퇴직이 가까워 올수록 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졌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라도 재테크를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고 결과적으로 무리한 주식 투자와 친구 따라 들어간 부동산 프로젝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그 투자라는 이름의 구멍에 쏙 들어가 버렸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대출에 묶여 있었어요. 결국 은퇴 1년 만에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처분해야 했고 남은 돈으로 전세조차 구하기 힘들어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게 됐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이 하며 놀라워했지만 본인 말로는 뭘 어떻게 내 인생도 이렇게 되는 줄 몰랐다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 씨가 전혀 준비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은퇴 후를 생각해서
퇴직금 정도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재무 설계 없이 일단 큰 돈을 굴려보겠다는 욕심으로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데서 나타나는데 늘 가슴속에 나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만큼 반지하로 내려앉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은퇴 실패 사례 3가지. 이제 김 씨의 사례만 보곤 에이, 저 사람은 운이 없었네 하고 넘어가긴 좀 섭섭하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사례를 더 알아봐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복병이 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63년생 초등학교 교사 집 한 채로는 안심일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사례는 63년생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교직에 몸담은 세월이 길었고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안심이라고 생각하셨죠. 다만 퇴직 무렵 아이가 갑작스럽게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가 크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필요하면 담보 대출을 좀 쓰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학 중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어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반복했고 연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상환에 쓰다 보니 생활비 자체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 대신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연금도 날아갈 지경이 됐죠. 이분은 교사가 이 정도면 평범한 회사원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내 퇴직 후 인생이 이렇게 빡빡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 65년생 중소기업 대표 내 사업이 은퇴 보장이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65년생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직원 수가 많진 않지만 나름대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가 임박해 오는데 본인은 사업을 그대로 물려주거나 매각해서 이익을 남긴 뒤 편안히 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업계 경쟁력 하락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회사를 유지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대표이면서도 오히려 외부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넘기는 상황이 됐고 본인에게 남은 건 사실상 빚과 책임뿐이었죠. 연봉이나 배당이 있으니 좀 괜찮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가 휘청거리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가 거의 정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본인은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사업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게 곧 내 은퇴 보장이겠지라고 믿었다가 무너진 케이스예요. 3. 60년생 자영업자, 가게라도 있으면 굶어 죽진 않을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사례는 60년생 자영업자 분이시죠. 이분은 퇴직 대신 꽤 이른 시기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 치킨집, 카페 등 여러 가게를 차려왔어요. 초반에는 나름 잘 됐는데 경쟁이 워낙 심한 업종이라 몇 년 만에 매출이 바닥을 칩니다. 그래도 가게가 있으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잖아 라는 생각에 계속 버티려고 했어요. 대출까지 늘리며 버텼지만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몇 천만 원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60대, 재취업도 쉽지 않고 이분은 여러 번 고민 끝에 작은 아파트 전세로 옮기며 월세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전세금도 빠듯했고 그 돈도 가게 부채에 먼저 써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도 벅찬 옥탑방에 살고 있어요. 이분 말씀으로는 일단 사업이 망하면 그 다음 도미노처럼 삶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해요. 3. 은퇴 실패의 공통점 예상치 못한 일은 반드시 생긴다. 위 사례들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나름대로 내가 가진 직업적 안정성을 믿었고 혹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굳게 신뢰했어요. 그리고 은퇴하면 저절로 뭔가 또 다른 길이 열리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조금씩 있었죠. 하지만 누구나 예상치 못했던 일급작스러운 경기 침체, 가족의 의료비 문제, 실패한 투자, 업계 환경 변화이 터지는 바람에 그동안 쌓아온 안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 중요한 건 항상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열어두는 태도예요. 은퇴 후엔 어차피 수입원이 크게 줄거나
끊기기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소득 창출 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에 큰 돈이 새어나가 버리면 회복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4.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철저하고 현실적인 플랜 B, 그리고 C까지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분산 투자와 안전 자산 확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 가지에 몰빵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 당장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고 전 재산을 거는 순간 위험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최소한의 안전 자산의 채권, 예적금, 보험 등은 확보해두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게 기본이에요. 다양한 수입원 마련.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든 파트타임이든 무언가 꾸준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나 온라인 강의, 각종 프리랜서 활동이 늘어났으니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가족 및 주변과의 소통.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의 의료비나 자녀의 교육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터질 수 있어요. 이를 미리 상의하고 자녀에게도 재정적으로 가능한 선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가족과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지출 계획을 잡아두는 게 중요해요. 또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내가 이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은퇴 후 저렇게 살 순 없지 않은 자존심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에 맞닥뜨리고 과거에 쌓아온 경력이나 지위가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5. 마무리 빨리 또는 늦게 찾아올 뿐 누구에게나 은퇴는 온다. 결국 은퇴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지 반드시 온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일 겁니다.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30년을 일했던 64년생 김 씨도 처음엔 나만큼 오랜 경력을 갖춘 사람은 흔치 않으니 내가 은퇴 후에라도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퇴직 후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나이와 몸 상태가 발목을 잡았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안정적인 상황에 있어도 미래에 대한 가정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구체적 숫자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플랜이에요.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할 때, 자녀가 유학이나 결혼으로 비용이 필요한 때,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 문제를 겪을 때 이런 여러 상황을 가정해보고 자산과 지출, 그리고 수입원을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해도 삶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퇴직 후에도 가벼운 프로젝트를 맡아보거나 소소하게 아르바이트하며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반대로 은퇴하면 딱 끝, 무조건 쉬어야지라는 태도로 임하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면 그게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30년, 은퇴 후 반지하로 추락한 64년생의 충격적 현실이 사례는 안타깝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가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내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막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가계부나 재무 설계를 다시 꺼내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보세요.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라이프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설 현장 40년, 68세 아버지의 은퇴 첫 달 국민연금을 받고 나서부터 무너졌다 하면 사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정년까지 버텼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기대했던 만큼의 안정이나 여유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은퇴 전에는 야,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이제 국민연금 받고 좀 쉬면서 지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비단 건설 현장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혹은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면 아,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부모님이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눈여겨 보셨으면 해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건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실이니까요. 오늘은 은퇴하자마자 국민연금만을 믿었다가 막막함을 느끼게 된 68세 아버지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3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거 남일 아니야 라고 쉽게 넘기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 상황은 어떤지,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68세 아버지의 은퇴 첫 달 이야기. 어느 날 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건설 현장에서 40년 넘게 일하셨거든요. 정년이고 뭐고 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돈 버시다가 올해 초에 일을 완전히 놓으셨어. 근데 국민연금을 받고 나서부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 한참 있다가 슬쩍 물어보니까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속상하셨나 봐. 물론 건설 현장처럼 4대 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완벽히 들어맞지 않는 업종에서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실제로 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나 금액이 기대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건설 일이라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일이 몰리고 임금도 잘 받을 수 있지만 불황이 오면 일자리가 뜸해져서 소득이 크게 줄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보험료 납부도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니 정작 은퇴 후에는 생각했던 만큼의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적어도 국민연금으로 생활비 반은 나오겠지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은 월세와 공과금 정도 내면 끝날 수준이었어요. 몇십 년 동안 몸을 갈아 넣어 일했는데 이게 다인가 싶어서 허탈함이 몰려온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조금 더 일할 걸 그랬나? 미리 다른 준비를 할 거리라는 후회가 같이 찾아온 거예요. 2. 사례 1. 식당에 30년 하신 64세 어머니의 고민. 첫 번째 사례는 식당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30년 넘게 일하신 64세 어머니 얘기예요. 몸이 성치 않아도 계속 일하셨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식당이다 보니 4대 보험이 정규직처럼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하면 업주가 그냥 몇 달씩 쉬게 하는 시기니 그 기간엔 소득도 연금 납부도 없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도 나름 국민연금이 쌓였으니 큰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도 30년이야. 적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나오겠지. 그런데 수령해보니 의료비며 생활비며 생각하면 여윳돈은커녕 이걸로 어떻게 살아?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빠듯한 거예요. 결국엔 80이 넘은 시어머니 본인 입장에선 시어머니, 우리에겐 할머니죠. 모시고 살면서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니 남은 적은 저축까지 꺼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내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셔서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 같은 소규모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차라리 노후를 위해 작은 가게라도 일찍 차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한가득이라고 하셨어요. 3. 사례 2. 택시 운전 35년 뒤 66세에 맞이한 막막함. 두 번째 사례는 택시 운전사로 35년간 일해 오신 분 이야기예요. 택시 회사에 속해 일하면서도 4대 보험이 꼬박꼬박 들어간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 택시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국민연금 문제에 있어선 빈틈이 생기기 쉽죠. 당장 돈이 빠듯하면 이번 달만 좀 쉬자 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밀릴 때가 생기거든요. 이분도 66세가 돼서 더 이상 운전하기가 힘들다 보니 이제 좀 쉬자 했는데 연금 수급액이 예상보다 적으니까 당황하셨대요. 젊을 땐 하루 12시간씩 달려도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문제 있나 하셨지만 나이 들면 그게 안 되잖아요. 문제는 택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도 다시 일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다시 핸들을 잡을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분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 대리운전 같은 걸 택하시기도 했고 자녀들의 지원이나 용돈에 기대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35년이나 택시 몰았는데 노후에 이거밖에 없나 하고 한숨 쉬시는 모습을 보면 그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4. 사례 3 소매점 운영 20년 후 70세에 갑자기 들이닥친 노후 비용.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 개인 소매점을 20년 넘게 운영하신 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또 안 될 때도 있었는데 가게 매출이 괜찮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소득을 낮게 신고하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연금 수령액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70세가 되어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체력이 안 되니 폐업을 하고 이제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작은 돈밖에 받지 못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라도 역산을 해보니 내 소득을 적게 신고했던 기간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구나 싶었던 거죠. 주변에서야 그때 세금 아끼면 장사할 때 이익 더 남으니까 좋은 거 아니었냐 했지만 한 번에 모인 목돈을 이용해 은퇴 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결국엔 일하실 때 아꼈던 세금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갉아먹게 됐으니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먹고 살 영업인데 은퇴 준비라는 걸 왜 생각 안 했을까라는 자책이 큰 상태죠. 5.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에는 국민연금만 믿고 살기엔 너무 부족하다라는 현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방법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기. 아무리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도 나중에 받을 연금을 생각하면 꼬박꼬박 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해야 연금 산정에서도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노후 대비 방법 고려하기. 연금 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적금 예금뿐 아니라 가벼운 투자나 보험 상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혹은 퇴직 후에도 가벼운 일자리를 찾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소규모 부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은퇴 시기에 대한 인식 전환. 65세 되면 은퇴한다라는 공식은 옛말일 수 있어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실제로 70, 80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잖아요.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기간에 연금 납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 의료비 등을 미리 계산해 보기. 은퇴하면 돈이 많이 안 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막상 나이 들수록 병원비나 건강 관련 지출이 늘어나기도 해요. 여가나 가족 행사 비용도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현실적인 수치로 미리 계산해 보면 좋겠죠. 6. 맺은 말. 사실 은퇴 후 삶이라는 게 단순히 한 달 생활비가 얼마 필요한지 계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여가, 가족관계, 심지어는 정신적 심리적 안녕까지 정말로 다양한 요소가 맞물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재정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까? 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건설 현장 40년, 68세 아버지의 은퇴 첫 달 국민연금 받고 무너진 이유가 정말로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혹은 자녀들과의 상의 등을 통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안타깝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은 위험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부모님 얘기 같아 마음이 찔린다면 먼저 부모님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엄마 아빠 국민연금 얼마쯤 받고 있는지 알아? 필요하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 이렇게 말이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야 뒤늦게 후회하는 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은퇴가 남일은 아닙니다.
30대, 40대, 50대라도 아직은 괜찮아라고 안심할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내 월급이나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미래를 위해 묶어놓고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이 누군가에겐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현실이기도 해요. 부디 이 글을 계기로 늦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부모님에게도 권해 봐야겠다 하라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은퇴 준비에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만큼은 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조금이라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소규모 장사 혹은 지역사회 지원 정책 등을 알아보세요. 분명 포기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은퇴 후에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니까요. 이 고민을 지금부터 하는 것과 모든 걸 이미 놓친 뒤에 한탄하는 건 천지 차이일 겁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사만 그만두면 좀 살 것 같았어.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 퇴직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다. 스트레스 없는 삶이 펼쳐지겠지. 놀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요? 자유는커녕 허탈함과 외로움이 먼저 찾아오고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건 은퇴 선배들의 삶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퇴직 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3명의 사례를 통해 왜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퇴직 후 내 인생이 시작됐어요. 65세 시골서 제2의 커피 인생을 연 박순자 씨. 퇴직 후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박순자 씨는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뒤 전북의 한 시골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처음엔 바다나 산책로를 따라 걷는 소소한 일상이 좋았지만 이내 허전함이 밀려왔죠. 그러다 우연히 마을회관에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들었는데 거기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마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동네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지만 매일 할 일이 있고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게 박 씨를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퇴직하고 나니 말할 사람이 없더라. 60세 매일 TV만 보는 김정환 씨의 이야기. 김정환 씨는 35년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하면 여행도 가고 집에서 책도 읽고 그러면서 살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이틀은 좋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TV와 냉장고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자녀들은 바쁘고 아내와도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들은 아직 직장에 다니느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니까 괜히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김 씨는 슬금슬금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건강도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무릎 통증, 혈압 상승, 만성 피로까지 겹치면서 점점 더 바깥 출입이 줄었죠. 퇴직 후 1년이 지났는데 난 지금도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 계획 없는 은퇴는 재앙입니다. 58세 조기 퇴직, 1년 만에 적자에 빠진 이재혁 씨. 이재혁 씨는 돈만 충분히 모으면 조기 은퇴해도 된다는 믿음으로 58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당시 자산은 약 6억 원. 월 250만 원 정도 쓰면 20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계산했죠. 하지만 예상 못한 일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첫째 딸이 결혼하면서 혼수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둘째 아들이 유학을 원하면서 학비 부담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주식 투자 실패로 자산이 20% 가까이 날아갔죠. 결국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며 이 씨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 제한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퇴직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 뒤에 삶이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더라고요.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퇴직 이후의 삶을 계획했느냐,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활동성을 유지했고, 김정환 씨는 사회적 연결이 끊기며 고립됐고, 이재혁 씨는 경제 계획의 오류로 무너졌습니다. 퇴직 전 반드시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질문. 퇴직 후 나는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사회적 고립은 모든 질병의 뿌리입니다. 내가 즐기면서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가? 의미 있는 일은 돈보다 큰 가치를 줍니다. 자산 계획은 유동성과 변수를 감안했는가? 고정 지출, 예상 외 비용, 건강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시작일 뿐이다. 퇴직은 단순한 종료가 아닙니다. 그 뒤로 펼쳐지는 20년, 3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짜 시작점이죠. 박순자 씨처럼 인생 2막을 설계하면 퇴직은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김정환 씨나 이재혁 씨처럼 준비 없이 맞이하면 퇴직은 고통이 됩니다. 이 글을 보는 당신, 지금이 바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웃음을 결정할 겁니다. 퇴직하면 다 끝일 줄 알았죠? 은퇴 선배 3인의 생생한 경험으로 살펴본 은퇴 후 삶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인생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으로 인식합니다. 수십 년간 일하며 쌓인 피로, 조직 내 갈등, 출퇴근 스트레스를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은퇴는 해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며 그 차이는 준비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몇 가지 분명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은퇴자의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낳는 결정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1. 활동성 유지 삶의 의미를 창출하는 핵심 열쇠. 마이너스 사례 박순자, 65세, 전 은행원 시골 카페 창업. 박순자 씨는 정년퇴직 후 전북 고창으로 귀촌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농촌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과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접하고 이를 계기로 마을에 작은 커피점을 열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 회복. 단순한 취미를 넘어 경제적 자립도 일정 부분 달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으로 소속감 회복.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활동성 유지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서는 의미 있는 사회활동은 인지력 저하 속도를 늦추고 우울증 발병률을 낮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사회적 고립. 은퇴 후 삶을 급격히 무너뜨리는 요인. 마이너스 사례 김정환 60세, 제조업체 퇴직 후 은둔 생활. 김정환 씨는 35년간 일한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뒤 특별한 계획 없이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좋았지만 곧 외로움과 무료함이 밀려왔고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끊기며 점점 집에만 머무는 생활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체중 증가, 고혈압, 만성 피로 등 건강 문제까지 동반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 사회적 연결망 단절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 외로움은 흡연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 자발적인 인간관계 유지 전략이 필요. AARP 미국 은퇴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 중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고립되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6% 더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문제가 아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3. 재정계획 실패. 불확실성과 변수에 대비하지 못한 위험한 선택. 마이너스 사례 이재혁 58세, 조기 퇴직 후 1년 만에 적자 전환. 이재혁 씨는 약 6억 원의 자산으로 조기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월 250만 원의 생활비면 20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결혼, 아들의 유학, 투자 손실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1년 만에 자산 구조가 붕괴되었고 재취업도 여의치 않아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은퇴 전 재정 계획은 고정 지출 예상 외 비용 비상금 확보가 필수. 인플레이션, 건강 악화, 가족 지원 등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필요. 수익형 자산이나 대체 수입원 확보 전략 병행해야. 세계적인 금융 자문사인 뱅가드는 은퇴 후 안정적 삶을 위해서는 최소 25배의 연간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중 일부는 인출이 아닌 생성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은퇴 후 성공적 삶의 조건 3가지. 사회적 연결 유지 전략. 동호회,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고립 예방.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유지에 의도적 노력이 필요. 의미 있는 활동 설계. 경제성과 무관하더라도 자기 효능감을 줄 수 있는 활동 설정. 활동은 정체성과 역할 회복의 핵심적 역할. 재정 리스크 관리와 구조 설계. 지출의 구조적 분석 및 비상 상황 대비. 장기 인플레이션과 건강 비용 상승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의 배당, 임대료 등 확보. 결론 퇴직은 종료가 아닌 설계되지 않은 시작. 퇴직은 단순한 종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계와 준비가 필요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박순자 씨의 사례처럼 작은 계기로도 새로운 인생을 열 수 있고, 반대로 준비 없는 은퇴는 김정환 씨와 이재혁 씨처럼 고립과 경제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퇴직 후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나는 어떤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가? 나의 자산은 20년, 30년 후에도 유효한가? 이 질문에 대한 준비가 끝났을 때 퇴직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진짜 인생입니다. 지금 당신의 준비가 10년 후의 웃음을 결정짓습니다.